세 개의 핵심 질문으로 핫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IQ. 매주 수요일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용인대 교양학부 최창렬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국내 실업률이 200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죠. 이 실업률 참 굉장히 뜨거운 화두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이제 내세웠었거든요. 네. 그 일자리 수석도 만들었고 그랬는데 어떤 지금 그러한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지금 말씀처럼 이 고용 지표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취직된 그 사람 숫자가 지금 최악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는 정말 뭔가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내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기업에서는 일자리를 안 만드는 것이 장땡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일자리가 더 없어질 상황이라서 자연적으로 일자리들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그리고 가용 인력들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앞으로 일자리 지표가 나쁜 거는 그냥 상수로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조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의 구조조정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가 그동안 쭉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만 이제는 과거처럼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2%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 1%대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고 봐야 되는데 너무 이제 과거와 이제 단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그러나 어쨌든 고용이나 일자리가 악화되는 건 대단히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국민들이. 특히 이제 기업이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기업이 쌓아놓은 그 유보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동산만 사잖아요, 계속. 몇백 조거든요. 몇백 조를 가지고 부동산만 계속 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고치지 않고 뭐 자꾸 이제 그 임기 방편적인, 임기 은변적인 이런 것들만 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권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불로소득을 확실히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강력한 정책이 나와야 세금 얻어맞느니 투자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저녁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심석희, 조재범 전 코치 성폭행 폭로.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안은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중대한 체육계 미투가 터져 나온 것이고 더군다나 초등학교 때 선수로 발굴을 해서 그것도 17살이면 미성년일 때 성폭행을 갖다가 감행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심석희 선수 얘기잖아요. 쇼트트랙 국가대표. 이미 이제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시정을 받았어요. 조재범 전 코치인데. 근데 이제 그 폭행을 받았다라고만 나왔었는데 성폭행 얘기는 안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지금 말씀처럼 2014년도부터 그러니까 17살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바로 2달 전까지도 그런 성폭행을 했다라는 게 이제 폭로가 된 거예요. 선수촌이잖아요, 선수촌. 그때는. 그리고 이제 그 장소도 한국 최대 어떤 락커, 지도자 룸에서도 이루어졌고, 태릉 선수촌, 진천 선수촌 이런 곳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참 상상이 안 가요. 이런 게 우리 사회에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만 정말 연초부터 대단히 충격적이다. 그리고 체육계에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오긴 나왔었죠. 근데 지금 폭행만 당한 게 아니라 꾸준히 어릴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건 이거 정말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충격의 강도처럼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엄청난 속도로 지금 서명하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이 올라오자마자 그냥 순식간에 10만을 돌파하더니 지금 20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세 개의 질문으로 여러분들의 의문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IQ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희생양이었나? 자, 이번에 사건 개요를 조금 더 꼼꼼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죽은 만큼 맞았었다. 그래서 폭력이 굉장히 상습적이고 강도가 셌다라고만 우리가 추정하고 있었는데 성폭행까지 당했다 이렇게 폭로를 한 거잖아요. 지금 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한 건 그 1심의 선고가 너무 약하게 나와가지고 그때 증언을 하러 들어가면서 같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실형이 이제 선고가 됐죠. 이제 실형이 징역 10개월. 이거 너무 낮은 거죠. 폭행을 그렇게 이제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쭉 이루어져 왔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개월밖에 안 남았고 현재 그리고 특히 조재범 코치는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구속 상태도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니까 지난달이죠. 지난해 12월 17일 날 예. 이제 이 심석희 선수의 지금 그 법무법인 세종이 지금 변호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거기서 고소를 했어요. 이제 상해 예. 강간을 고소를 한 거거든요. 예. 그게 이번에 알려진 거죠, 어제.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그 충격적인 게 이 성폭행이 미성년자였던 17살 때부터 4년간이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얘기들이 밖으로 전혀 새나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뭐랄까 그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 이게 너무 충격적인 그래서 거예요. 아까 맨 첫 번째 질문이 그 그루밍 성범죄의 희생양이었나 이렇게 이제 나왔었잖아요. 이 그루밍 성범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 이거 그러니까 그루밍 이제- 성범죄의 일환이라고 보시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루밍이라는 게 원래 길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루밍 성범죄라는 거는 아주 취약한 상태에 있는 아동이나 특히 청소년들 이런 예. 경우에 그걸 이용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신뢰를 쌓고. 접근을 해서 이제 일단 안심을 시키고 예. 신뢰를 쌓은 거죠. 그런 다음에 성적 차치나 성적 학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학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또 회유, 협박을 통해서 예. 폭로를 못하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어린 사람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이나 예. 청소년인 경우가 많기 예. 때문에 그러면 길들여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성폭행보다 훨씬 더 질이 안 좋은 거죠. 뭐 성폭행 자체가 질이 안 좋은 거긴 예. 합니다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그루밍 성범죄가. 그래서 지금 이번 이 사건이 전 그러한 그 경향성이 좀 내포돼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이 조재범 코치가 육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끼는 애지제였다고 하지 그렇게 않습니까? 하면서도 아무튼 이제 신뢰를 충분히 쌓게 하고 그러니까 심석희 선수로서는 조재범 코치가 자기의 모든 걸 지도해주는 이런 이제 그야말로 부모 같은 존재였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접근한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막 지금 현재 이 심 선수의 경우는 전형적으로 그러한 범죄의 어떤 피해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꼼꼼히 우리가 그 이후의 전개 과정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정말 이런 범죄를 뭐 다시는 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번 사례에 대해서 그 법의 엄정함을 기대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시원찮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법을 강화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꼭 응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심석희 선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상상만 해도요. 일단은 성과를 내야 되기 위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죠. 폭행 피해를 당했죠. 거기다가 성적 착취까지 당한 건데 그 성적 착취가 누구보다도 신뢰하는 자기를 발굴해준 코치한테서부터 당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 심 선수가 견뎌낸 그 멘탈이 너무나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폭로라기보다도 이제 사실을 알린 거죠. 예, 저희 폭로란 말도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예. 폭로라는 단어를 아까 썼습니다만 예. 그동안 어쨌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관리해주고 육성시킨 그 코치인데 예, 그런 어떤 자신을 계속 그렇게 말하자면 회유, 협박 그리고 속여왔던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아주 폭행과 성폭행을 같이 했고 그러니까 성폭행을 맨 처음에 얘기 안 했다가 이제 예. 도저히 그 고통과 갈등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예.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 팬이 편지를 보내와서 정말 응원하고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뭐 지지한다는 그런 편지를 받고서 용기를 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폭행을 당했다는 게 알려진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로 활약을 하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다는 편지를 받고 예. 심석희 선수가 누군가를 위해서 용기를 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일이 지금 알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이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밖으로 하는 순간 예.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뭐 그러니까 공격한다거나 혹은 자기의 잘못으로 몰아갈까봐 두려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보면서 내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얘기를 해도 나를 지지하고 응원할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다른 선수들도 똑같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글쎄 뭐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요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아까 이제 법률 말씀하셨는데 법률은 법률의 영역인 것이고 예. 우리나라 체육계의 고질적인 하나의 문화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지금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다 10위권 아닙니까? 예. 월드컵도 이제 뭐 거의 매회 출전을 하고 예.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항상 환호하고 이럽니다만 체육계 내부에서 그런 성과 그리고 어떤 그 승패, 예. 승패지상주의 같은 예. 거 물론 스포츠는 이겨야 되겠죠. 예.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거에 이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예.
이거는 법률적인 부분대로 강화할 것은 하되 예. 국가도 체육 정책에 있어서 보다 이제는 엘리트 위주의 어떤 그 스포츠 정책에서 좀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조재범 전 코치는 지금 가해자로 이제 지목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휴대폰과 태블릿 PC를 압수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김정철 변호사와 전화로 연결을 해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심석희 성폭행 의혹 뒤늦게 이게 심석희 성폭행 의혹이 아니죠. 조재범의 성폭행 만행 의혹 뒤늦게 알려진 이유가 뭔가요? 지금 아마 고소는 12월 17일에 네. 지금 이미 이제 상습상에 대한 진술이 있었고 고소가 됐지만은 네. 이게 이제 경찰서에서 이 증거인멸을 우려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예. 해당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조재범 코치가 인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카톡이라든지 예. 또는 뭐 거기에 해당되는 파일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요청을 했다라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미 경찰에 12월 7일이요? 7일 날 17. 17일 날 이미 네. 전부 다 이제 진술을 하고 그리고 거기 네.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심석희 선수가 입증을 했지만 그렇지만 지금까지 일단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노출을 시키지 않은 거군요. 그렇죠. 그때 이제 12월 17일 그때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 예. 심석희 선수가 증언을 하면서 이게 성범죄 관련된 사실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예. 그거에 대해서 조재범 코치가 미리 인식을 하고 예. 해당되는 증거를 삭제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경찰에서 그런 부분을 유의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불구속 상태라서 더더욱 그럴 수가 있었겠군요. 아니 그런데 네네. 지금 벌써 4년 이상이나 시달렸는데 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피해 사실을 먼저 알리질 못한 걸까요? 또 특히 지금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당하기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어린 미성년자일 때에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특히 가해자와의 관계라든지 예. 자신이 또 유명 선수로서의 위치 이런 예.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예. 그거를 쉽게 밝히긴 정말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심석희 선수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지금 조 전 코치 추가 고소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소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조재범 코치는 이미 이제 상습상해 혐의로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이제 법정 구속은 됐지만 이제 검찰도 항소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이었던 조재범 코치도 항소를 했기 때문에 예. 그 항소심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성폭행 사건은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 성폭행 사건은 이제 지금부터 다시 본격적인 수사를 거쳐서 기소가 될 것이고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두 개 사건이 이제 합쳐질 것이냐, 그러나 이게 서로 신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병합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이 상습상해로 지금 항소심 판결이 검찰도 항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발생한 이런 성폭행 사건이 있었던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니 불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보면요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성폭행을 그 코치라고 하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진행을 했던 것인데 이게 다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은 가해자가 이 가중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법 체계에서는 어떻게 처벌되게 돼 있나요? 지금 현재는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우리는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특별히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고, 특히 현재는 7조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요. 만약에 뭐 위력으로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심석희 선수는 4년간 폭행을 당했다고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 19세 미만일 때뿐만 아니라 만 19세가 넘어서도 또 성폭력을 당했다고 본다면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별도의 또 강간죄나 또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이 적용돼서 여러 번의 행위가 경합되어서 중하게 가중처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정말 확실한 응징이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사회적인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철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 국민 분노가 상당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재범 전 코치의 강력 처벌을 원하는 게시글이 올라와서 지금 저희가 그 캡처를 갖다 좀 해봤는데 그때 한 14만 정도 돌파했을 때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 게시글은 그만큼 국민적으로 염원을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거야말로 이제 청원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국민청원,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러 가지 이제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특히 이번 경우에 저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네. 다른 그 위력에 의한 그 강간 이런 거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건 어린 선수를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했다는 게 회유하고 협박하고 길들여서 그런 자신의 어떤 그 코치 행위를 위해서 이렇게 폭력을 이용한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아주 구조적으로 만연돼 있다라는 게 아주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알겠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이 체육계를 정화시키는 미투의 물결로 번질 수 있을까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두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체육계 판도라 상자 열리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심석희 선수가 법정에서 쏟아낸 증언 충격적이었습니다. 비단 심석희 선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때문에 빙상계의 폭력 사태 어제 오늘이 아닌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거고 그래서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지금은 빙상계 문제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처럼 빙상계만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체육계의 어떤 거 우리나라 체육 문화라든지 그리고 특히 지금보다는 과거에 어떤 그 지배 피지배 관계로 선수와 코치와의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건 꼭 체육계뿐만이 아니라 뭐 작년에도 이런 얘기 많이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터지면서 이 한국 사회의 이 구조적인 문제, 특히 체육계의 이 지배 피지배 관계, 이렇게 폭행으로 어쨌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아주 구시대적 사고 이런 것들이 만연돼 있다면은 아마 지금 이 심석희 선수의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만 아마 다른 경우가 또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대한체육회가 이런 그 폭행 사실이 막 불거지고 그러니까 뭐 자체적으로 막 실상을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 조사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기가 좀 어려운 조사 방법, 대면을 해가지고 막 조사하는 그런 상황을 써가지고 그런 방법을 썼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폭력 부분은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충격을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 미투 운동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그 많이 영향을 줬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나 이 지도자들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는 성폭력 문제가 더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이제 보도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토론도 있었고 한국 사회 문제라고 얘기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거는 아니 그리고 이렇게 진상조사를 해놓고 나서 그 조사 결과 나온 것들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대요 대한체육회가. 이건 왜 조사를 한 그러니까 거죠? 그 조사를 해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바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려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는 거죠.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이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의 결과가 이런 일을 전 잉태했다고 봐요. 물론 지금 이 조재범 전 코치의 이 지금 폭행은 2014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아무튼 지난해에도 다른 부분, 체육계 다른 부분에서도 대한체육회가 대단히 소홀했다라는 것이 어차피 드러난 걸 봐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원인에 대해서 진단들이 여러 언론에서도 하고 전문가들도 했지만 우선 첫 번째가 성적주의 그리고 또 서열 문화 이것이 그래서 나오는 또 이 뭐 개파 뭐 이 사태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나오는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체육계 문제라는 게 특히 특정 학교를 중심으로 했던 게 많이 나왔어요. 축구에서 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특정 학교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그 헤게모니 위주의 어떤 그 체육계 내부의 어떤 그런 문화 같은 거 그리고 어쨌든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강박관념 또 그러다 보니까 폭행도 서슴지 않고 그야말로 이런 성폭력도 서슴지 않는 이런 문화가 만연됐던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건 또 우리 국민들도 지나치게 1등한 선수들에게만 환호를 보내고 그런 문화도 고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국회는 도대체 어떤 대안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국회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그 국가대표 선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사실은 국민들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이번 네네. 사건의 중대성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 사건을 국민들이 보면서 굉장히 아마 놀라셨을 거고요. 저도 정말 그 사건을 접하고, 그동안, 정말 최고 기량의 선수가 그동안에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함께 공감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점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서 그 지도자가 예. 비위와 위력을 이용해서 사실 미성년자일 때부터 4년 동안 성폭행을 해온 사건이거든요. 예. 매우 중대한 범죄고요. 예. 지금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제 위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저희가 미투 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예. 유독 체육계가 조용한 편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좀 차단된 예. 좀 폐쇄적인 합숙소라든지 예. 훈련장이라든지 또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묵인 방조하는 또 침묵의 카르텔 이런 부분이 예.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성폭력 근절 특별위원회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관련된 간담회나 또 당정 협의를 통해서 예. 이 문제들을 짚어 나갈 생각입니다. 사실은 작년 미투가 터져 나왔을 때 네. 북한 출신의 리듬 체조 선수죠. 그 선수가 네네. 이제 코치가 되면서도 역시 이런 성적 폭행들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폭로했지만 그냥 예. 쉬쉬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체육계의 전문가들은 예. 이제 이런 일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네네. 무엇보다도 이 빙상계의 관행을 끌어낼 수 있는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 사건이 정말 너무 또 하나 좀 충격적인 것이 그 자리 자체가 예. 그야말로 이제 성폭력 사건으로 자리가 이제 빈 자리가 생겨서 조코치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똑같은 짓을 한 것이 더 충격적이었는데, 그럼 결국 예. 이 얘기는 개인의 일탈의 어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이제 오랫동안 체육계의 어떤 친북의 카르텔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러려면은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실체 조사를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돌이켜보면은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2007년도에 여자 프로농구 선수가 이제 이런 성추행을 당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때도 이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프로 스포츠팀의 여성 선수들의 성폭력 실태를 조사했던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10년도 넘었죠. 그리고 예. 아마추어 스포츠 분야는 대한체육회에서 2년마다 조사 중인데 이 조사는 별로 실제로 어쨌든 그런 당한 거를 피해 사실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점들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에 문체부에서 지금 지난해부터 대책 방안의 하나로 체육계 성희롱 성폭력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예. 결과를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어떤 심리적 법적 지원 방안이라든가 예. 또 신고 지원 체계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서 예. 이 부분을 빨리 예방을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법도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이 합숙소 문화 이런 것들을 갖다 완전히 근절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얘기될 수 있는 거는 이 체육계의 특성을 고려해서 예. 일단 성희롱이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독립기구가 설립이 돼야 되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문화계 쪽에 이런 일이 많아서 예. 여러 가지 문화 관련한 법에 예. 예방 교육을 확실히 하고 이런 예. 예방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협회의 장이 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법에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육계에도 아마 이런 법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당정 활동과 당정협의 입법 활동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질문을 공개하겠습니다. 성폭력 전담팀 만든다?
아까 11시쯤 문체부의 긴급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노태강 차관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왔던 모든 제도들과 대책들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며 네, 문체부에서 발빠르게 긴급 대책을 내놨는데 그 내용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 또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내용도 좀 짧게 일단 문화부에서 문화체육부에서 내놓은 그 방안은 예. 성폭력 가해가 밝혀지면 예. 영구 제명하겠다라는 그거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죠. 예.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체육 분야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그렇죠. 특별 조사를 하겠다. 예,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나온 게 체육단체의 성폭력 전담팀을 만들겠다. 예.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예. 강구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합숙소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합숙 예. 문화 그리고 집단으로 훈련하는 이런 훈련 방식 같은 거 예. 그런데 차관해서 합숙훈련 개선이라든지 안전훈련 여건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예방책을 마련하겠다. 이 부분이 일단 예. 문화부에서 내놓은 안들입니다. 예. 예.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만 예. 이러한 거 가지고는 될 수 없어. 이런 것만으로만 될 수가 없다. 맞아요. 전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나라 체육을 다시 들여다볼 때가 됐어요. 예, 이제 맞습니다. 지나치게 메달 위주로 간다든지 성적 위주로 가는 것 물론 예. 그럴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예. 너무 그런 쪽에 이제 매몰돼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구조를 고치고 그 집단적으로 뭔가 지배 피지배 관계 그리고 특히 코치가 예, 예. 선수들에게 커리어를 관리하는 예. 지나치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이런 예. 구조도 예. 고쳐야지 예. 이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유소년 축구에서 8인제 축구가 정착을 하면서 코치가 경기 중에는 그 소리를 질러서 지휘를 못하게 했더니 오히려 학생들이 더 재밌어하고 더 창의적인 축구를 하더라는 그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축구계의 근본적인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교양학부 최창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